안녕하십니까. 이승만 바로알기 TV의 청년 대표 한범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소중한 역사의 진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지워진 100년의 기록을 되찾고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드디어 이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오늘 그 역사적인 제1강의 문을 열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헌법재판소 초대 사무처장을 역임하신 이승만 바로알기 국민연합의 변정일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 대담으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 드릴 텐데요. 제1강의 시작은 19세기 말 격변의 조선으로 가보고자 하는데 1875년 황해도 평산에서 몰락한 왕손 집안의 6대 독자로 태어난 한 아이가 훗날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 됩니다. 당시 조선은 조미수호 통상조약과 갑신정변 등 풍전등화의 시기였는데 청년 이승만이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소년 이승만은 그 집안의 열망에 의해서 집안을 일으키려고 양녕대운의 후손으로 대사헌을 지낸 이근수라는 분이 세운 도동성당에 다니면서 유학 공부를 했습니다. 네. 하면서 과거 시험에 몇 차례 응시를 했는데 낙방을 했어요. 근데 낙방을 한 것이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당시 과거제도라는 게 세도가의 자제들이 출세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과거제도가 악용되었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써서 과거에 합격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상당히 부패했던 거죠. 그래서 합격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1894년에 이 나라를 개혁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갑오개혁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갑오개혁의 영향으로 과거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과거에 합격함으로써 집안을 일으켜 세울 그런 기회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대로 여러 가지 자기 개인적인 활동을 하던 시기에 아펜젤라가 세운 배제학당에 가게 됩니다. 과거제가 폐지된 후 1896년 청년 이승만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에 입학하셨다고 했는데 네, 처음엔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 시작했다고 들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정치적 자유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서양의 제도에 관한 확고한 인식을 갖게 된 것. 그것이 청년 이승만이 배제학당을 다니면서 얻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정치적 자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학당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에 와 있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배제학당에서. 따라서 상당히 국제학교의 분위기가 있었던 학교죠. 그리고 그 배제학당의 선생님들, 즉 교수들이 매우 유식하고, 그리고 한국을 근대화시켜야 되겠다, 개화시켜야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것이 아주 모범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선교사들의 실력과 자세와 신념과 그리고 학교의 분위기가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 중에서 청년 이승만이 처음 예배 참석했을 때 소감이 참 흥미롭습니다. 예, 그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처음에 학교에 입학해서 첫 예배, 채플 시간에 참석을 했는데, 채플 시간에 참석하고 나서 이런 소감을 메모를 해둔 게 있었습니다. 1900년 전에 죽었다는 사람이
나의 영혼을 구한다? 음, 아니, 그래. 저렇게 훌륭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저런 바보 같은 교리를 믿는단 말인가? 아마 자기네는 믿지 않으면서 그저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한국에 왔나 보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만 교회에 가는 것이겠구나. 이런 소감을 남겨뒀습니다. 이 청년 이승만의 눈에는 그 기독교 교리가 황당무계하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러한 교리로 생각이 됐던 거겠죠. 예.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바보 같은 교리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배제학당이 좀 특수했던 것이 네. 그 1888년도, 그러니까 청년 이승만이 배제학당 들어가 여러 해 전의 얘기죠. 프랭클린 올링거라는 목사가 거기 선교사로 왔는데 네. 그분이 산문 출판사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음, 그 배제학당 안에다가. 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학비 부담 없이 배제학당에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겁니다. 독특한 사고방식이죠. 우리 한국의 실정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사고였습니다. 음, 그래서 한글, 한문, 영문 세 가지 활판 시설을 구비하고 1896년도에는 재본 시설까지 갖추었습니다. 이 산문 출판사의 존재가 이승만 대통령으로 하여금 청년 시절에 앞으로 말씀드리게 될 협성회 조직 활동이라든지 또 협성회 신보라든지 매일신문을 창간하게 되는 그러한 훈련과 계기가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그 이후에 드디어 운명적인 만남이 성사되는데 예, 1895년 귀국한 서재필 박사와의 만남 예, 아니겠습니까? 예. 두 분의 만남이 이승만 청년에게 어떤 사상적 폭발을 일으켰을까요? 특히 독립문 건립이 갖는 상징성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앞에 얘기를 조금 하죠. 네, 청년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노블이라는 사람에게서 처음 영어를 배우게 되는데 네, 그 노블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와서 가르친 영어 문장이 네. His father told him to go 배제 and study chemistry라는 문장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배제학당에 가서 화학을 공부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 문장을 이승만 대통령은 평생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렇게 열심히 들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입학해서 6개월 지난 뒤에는 벙커라는 다른 학교를 설립하는 분인데 이 벙커라는 그 선생의 요청으로 그 배제학당 신입생반을 맡아서 영어를 가르치는 수준까지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화이팅이라는 재중원 의사, 그 화이팅 여사의 한글 교사로서 가정교사 역할을 합니다. 오전에는 화이팅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화이팅과 대화하면서 영어를 배우고 네, 또 조금 지나서는 나중에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하고 세브란스 교장까지 했던 에이비슨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의 집이 바로 그 재중원 바로 이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이비슨 집에 가서 에이비슨과 토론을 하면서 영어를 익히고 그리고 국제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현실도 파악하고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네, 서재필 그 박사. 서재필 박사 처음 만난 것이 1896년 네, 2, 3월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 서재필 박사가 귀국해서 약 2달간 지난 뒤에 네, 배제학당의 설립자인 아펜젤라 선교사가 서재필 박사를 초빙을 합니다. 네. 초빙을 해서 환영회를 해주고 네. 강연을 하도록 합니다. 그때 그 강연회에서
처음에 듣고 이승만 대통령이 상당한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인민의 권리라는 것을 매우 존중합니다. 각 도, 각 고을에서 백성들이 자기네 마음에 맞는 훌륭한 인물을 선출해서 정부에 보내면 정부에서는 이들로서 국회를 조직하고 그들이 정하는 대로 온갖 정치를 운영하게 됩니다. 또 법도 그렇게 해서 정합니다. 그러니 미국에서는 정부가 하는 일에 백성이 특별히 불평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바로 그들이 뽑아보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요. 네. 이런 요지에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매우 그 얘기를 듣고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서재필 박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1884년도에, 네. 그러니까 그 1896년으로 보면은 12년 전의 얘기죠. 네. 12년 전에 갑신정변을 일으켜서 소위 3.1천하, 3일 동안 이 정권을 장악한 일이, 다른 동료들과 함께 정권을 장악한 일이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갑신정변이 무너져서 박영효, 서광범 이런 분들과 같이 미국으로 피신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고등학교와 대학 과정을 거쳐서 의사가 되고 미국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서재필이가 미국으로 피신함으로 인해서 서재필의 부모와 그리고 형들은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서재필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은 차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재필의 아들은 굶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네. 그래서 혼자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고 의사가 돼서 1895년 말에 한국에 귀국을 한 거죠. 그래서 96년에 청년 이승만을 만났고, 그때 첫 강연을 들었고, 그리고 그 후로도 서재필 박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매우 아주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다니는 그 배제학당의 특강 시간에 그 서재필 박사는 그 뒤로 아펜젤라 요청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그 배제학당에 와서 특강을 했는데, 그 특강 시간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민주적 토론 방식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개화의식을 갖도록 토론회를 만들어서 토론을 해봐라,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서재필 박사의 지도에 따라서 협성회라는 것을 조직을 합니다. 그게 1896년 11월 30일입니다. 네. 11월 30일 날 첫 회의를 합니다. 1898년 7월 16일까지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매주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1번, 네. 51회의 토론회를 거쳤다고 합니다. 회의 주제는 그때그때마다 정해서 회의 주제를 정해서 토론을 했는데, 사회 구습, 조선 사회에 남아있는 사회 구습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이 나라의 정치 지도는 어떻게 개혁하는 것이 좋겠는가, 또 이 나라가 과학이 발전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은 과학, 교육 이런 걸 진흥을 해야 되겠는데, 이 실생활에 필요한 실업교육을 어떻게 하면 진흥시킬 것인가, 또 최신제도, 우편제도죠. 네. 최신제도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신문 같은 거를, 그런 언론을 창달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들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